30대 남매가 유산 문제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재산 다툼으로 부모 자식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상속 재산 소송,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만나면 뭔가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신 내용은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의 의미가 참 무색한데요. 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참 할 말을 잃게 되는데 사실 그런 폐륜아들이 있을까 이게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이제 30대 남매가 예. 아버지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예. 실제로 가보니까 예.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전기 충격기로 충격하고 가스 분사기로 눈을 쏘고 뭐 철근 강목으로 폭행하고 또 실제적으로 살해하려고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농약까지 준비하고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져서 예. 상당히 이제 놀랐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상속 재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그런 것들이? 그거는 이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예. 그 3억 상당의 그 집을 예. 노린 범죄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속 재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 예.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가 이제 돈도 안 준다 그래서 폭행하기도 하지만 상속 재산 갖고 서로 싸움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특정 아들한테 재산을 다 줘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손들이 또 그 자기 상속 재산을 찾겠다고 소송도 하고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런 자꾸 폐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몰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 지금 이 30대 남매도 경제적으로 너무 몰려서 실제적으로 한 5개월치 월세도 밀리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원한 아버지로부터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거나 또는 뭐 술을 마시고 오면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뭐 폭언을 한다거나 이런 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 어머니하고 어머니 또 얘기를 듣고 뭐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죠. 글쎄,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즘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참 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존속 폭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08년에는 이제 한 543건 정도 있었는데 작년 2013년에는 한 695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이제 늘어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충효 사상이 이제 있었는데 그 충효 사상이 상당히 약화됐죠. 그 유교적인 가치관이 상당히 이제 약화됐고 또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러 서로 다니다 보니까 자식과의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이 상당히 낮춰졌어요. 그런데다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 콩도 논아 먹었는데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또는 물질 우선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돼서 돈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생겨서 지금은 돈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존속 폭행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정과 관계보다 그렇죠. 돈이 먼저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상속이나 재산 때문에 이런 존속 폭행이나 이런 살인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산이라는 것, 그건 부모가 한평생 쓸 거 안 쓰고 모아서 이루는 것인데 자녀가 그것을 너무 또 당당하게 요구하는 현실도 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부모 재산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재산은 이제 부모님 거니까 부모님이 누구한테 뭐 어디에 기부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결국 유언을 하고 사망하면 상속 지분을 받지 못한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는 게 그럼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류분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예. 이게 이제 2005년도에 한 158건 정도 소송이 있던 게 2014년에 811건, 한 5배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손한테 재산을 유언으로 주면 글로 재산이 다 갑니다. 그럼 나머지 자식은 전혀 재산을 못 받아요. 그 재산을 못 받는 자식이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상속분의 반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상속받지 못한 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들이 1년 이내 이런 유류분 반환 소송을 과거에는 아버님이 어디에 뭐 기증을 했다든지 또 그 뭐 둘째 아들이 부모님을 잘 모셔서 시골에서 잘 모시니까 그 자식한테 재산도 없고 그 집 시골집을 다 줬다든지 하면 나머지 자식들이 잘 모시지 않았으니까 이해했잖아요. 지금은 상속 지분은 공동인데 아무리 잘 모셨다고 하더라도 내 거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속 지분 내 상속 지분 찾겠다. 이게 이제 유류분 반환 소송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이제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상속하겠다. 첫째 아들에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일정액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상속 지분의 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적인 상속 지분의 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형 저 상속인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소송 안 했어요. 그 아버님 병간호하고 저렇게 고생한 그 동생 시골에 재산이 그거밖에 없는데 가져라. 이렇게 내가 힘들더라도 주겠다 이제 이런 그런 분위기였죠. 지금은 그땐 그때고 찾겠다. 그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 이런 것 말고도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이제 유류분 반환 소송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 자식이 이 인감을 다 띄어서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이 그걸 알고 또 뭐 형이 부모님을 치매에 걸린 부모님 모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치매 걸린 분의 정신 온전치 못한 분의 인감 띄어서 재산 넘겼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신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를 재판부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치매 노인을 또 법정에 세워서 또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찾기 위해서 이런 부모한테 이런 불효를 저지르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상속 지분으로 다 이제 받아요. 자식이 셋이면 집을 3분의 1씩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냥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살면 되는데 3분의 1 지분이 있고 거기서 살지 않는 다른 자손이 야 그 3분의 1 지분 값 돈으로 달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경매에서 돈을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머니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손 간에 이 자식들 간에 이 상속 재산 때문에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분쟁을 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서로 얼굴을 이제 안 보고 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대가족 시대에는 대가족 모임에서 떨어져 있으면 뭐 명절날 추석이라든지 또는 설날에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자식이 하나만 낳아서 키우니까 어차피 혼자서 살아서 대가족 개념이 없어요. 남남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 뭐 부모님 찾아가서 같이 만나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각자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얼굴 붉히고도 그냥 각자 평생 남남으로 살겠다 뭐 이런 시대가 됐죠. 대가족 제도가 무너진 것에 또 폐해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통 이제 이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소송은
의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예. 형제라든지 나는 다시는 안 보겠다. 그렇죠. 나는 어머니도 다시 안 보겠다 이런 의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분쟁이거든요. 근데 소송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쟁을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분쟁이 돼서 그렇죠. 영영 원수가 돼서 서로 안 보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제간의 분쟁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당사자들이 신경을 써서 그 후유증이 없도록 하고 또 법정에서도 후유증이 없도록 하려고 조정을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근데 조정이 참 잘 안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참 법정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참 씁쓸하지만 이게 또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데요. 가정 안에서 돈이 제1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재환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